야, 간첩 새끼 아들이 군대를 왜 와? 너 혹시 네 애비한테 뭐 지령받고 들어온 거 아니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보호자분, 면회요? 죄송한데 신원이 확인 안 되는 분은 곤란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이야. 혹시 아직도 북쪽이랑 내통하시는 건 아니시죠? 2024년 가을 어느 육군 전방 보병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들 면회를 왔다는 이유 하나로 간첩 취급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북한 말투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병소에서 막히고 간부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면회마저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복도에서 우연히 엿들은 간부들의 대화. 간첩 아들은 초반부터 더 세게 잡아야 해. 애비가 빨갱이면 아들놈도 빨갱이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위축되어 있던 이 남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부대의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은 연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허름한 탈북민 아저씨의 정체. 대한민국 국군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시청하고 계신 곳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를 지나 한 집 현관문이 열립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뜬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박철호. 나이 52.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보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왼쪽 귀 뒤에서 목까지 이어진 길고 선명한 흉터 하나. 12년 된 흉터입니다. 하지만 박철호는 이 흉터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색바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인근 공단 자동차 부품 공장 새벽 5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 6일, 한국에 온 지 12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박철호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억양이 남아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좀 세고 가끔 로동 같은 북한식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동료들이 물어볼 때마다 박철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강원도 쪽이요. 거짓말입니다. 12년간 수없이 해온 거짓말.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박철호가 기계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공장 노동자와는 뭔가 다릅니다. 어떤 고장이든 소리만 듣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맞힙니다. 동료들이 북한에서 무슨 기술자였냐고 물으면 박철호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에 달걀 부침 하나. 하지만 박철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매달 같은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아들 박동아의 통장입니다. 이 세상에 박철호의 가족은 아들 동아 하나뿐이거든요. 동아는 박철호가 한국에 온 뒤 만난 한국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동아가 6살 때 떠났습니다. 탈북자 남편이랑은 더 못 살겠다. 시댁도 없고 친척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인다. 양육권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날부터 박철호가 혼자 키웠습니다. 공장 월급 쪽에서 학원 보내고 야근 수당 모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동아가 아플 때는 공장에 반차 내고 업고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동아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할 때 아버지는 안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북한 억양을 들킬까 봐서요. 박철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학교 참관 수업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운동회 때 다른 아버지들이 아이 손잡고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철호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 억양이 나오고 억양이 나오면 아들이 간첩 아들이 되니까요. 아들한테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12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자기 아들 학교에 한 번도 못 가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퇴근 후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그 앞에 놓인 사진 한 장. 동아가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졸업식에도 박철호는 못 갔습니다. 아들이 아빠 안 와도 돼요라고 했거든요.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박철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동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박철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입대 전날 밤, 부자가 좁은 거실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눕니다. 아빠, 군대 다녀올게요. 동아야. 박철호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봅니다. 할 말이 있다. 1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군대에서 아빠 얘기하지 마라 알아요. 보호자란에 직업만 써. 공장 근무라고. 출신은 비워놔. 아빠 알겠다니까요. 동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짜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화를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짜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그 말 하지 마요.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동아가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빨개져 있습니다. 박철호의 손이 소주잔 위에서 떨립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무섭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입대 후 신교대 5주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훈련 잘 끝냈어요. 자대 배치 받으면 연락할게요. 박철호가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잘 해내고 있구나. 자대 배치. 강원도 최전방 보병대대. GOP가 코앞인 부대입니다. 아빠, 여기 좀 빡세긴 한데 괜찮아요. 소대원들도 좋고요. 동아 목소리가 씩씩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 2주 차부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인사기록 카드가 부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호자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박철호가 아무리 출신을 비워놓으라고 했어도 인사기록에는 보호자 출생지 함경북도 비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군 행정상 빠질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행정보급관 오진석 상사입니다. 15년 차 부사관. 중대 행정을 혼자 틀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사들 휴가, 보직, 근무 편성을 다 이 사람이 합니다. 중대장도 오 상사 의견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대의 실세입니다. 오진석이 인사기록을 보고 중대장 정태준 대위한테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신병 박동아 이등병 인사기록 특이사항 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정태준 대위. 사관학교 출신. 진급의 혈안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대에서 사고가 터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고 한 번이면 진급이 1년 밀리거든요. 탈북민. 신원 특이자네. 관리 강화해. 혹시 모르니까. 이 한마디가 동아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오진석 상사가 이 정보를 부대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대놓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요. 분대장한테 박동아 좀 신경 써서 봐. 집안이 좀 복잡하대.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도 안 돼서 중대 전체가 알게 됐습니다. 박동아 아버지가 탈북민이라는 걸. 그때부터 동아한테 별명이 붙었습니다. 간첩.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야 간첩, 오늘 북파 훈련하자 키읔키읔 동아가 웃어넘겼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GOP 근무 편성에서 동아만 유독 새벽 근무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대. 오진석 상사가 짠 편성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신원 특이자는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좀 더 서야 해라고 합니다. 규정에 그런 건 없습니다. 분대원들이 동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 먹던 동기들이 슬슬 자리를 옮깁니다. 간첩 아들이랑 어울리면 너도 찍힌다. 이 말이 부대에 퍼진 겁니다. 자대 배치 한 달 차. 전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달 차. 전화가 줄었습니다. 3달 차. 겨우 받은 전화에서 아빠, 면회 오지 마요. 제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발이라니. 그 단어가 박철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혹시 이 아버지의 숨겨진 정체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면회일 아침.
박철호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게 색바랜 점퍼의 낡은 운동화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합니다. 리을 발음이 새지 않게, 억양이 튀지 않게 10번을 반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아 이등병 보호자입니다. 12년을 살았어도 긴장하면 말투가 돌아오거든요. 경기도에서 강원도 전방부대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 박철호는 창밖만 봅니다. 가을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들의 제발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대 정문. 면회 온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의 어머니, 정장 입은 아버지, 꽃다발 들고 온 여자친구. 그 사이에서 박철호는 눈에 띕니다. 색바랜 점퍼, 낡은 운동화, 공장에서 뺀 기름때가 손톱 밑에 베어 있습니다. 위병소 병장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눈이 멈춥니다. 출생지가 함경북도요? 네. 박철호의 대답에 억양이 살짝 묻어납니다. 위병소 병장의 표정이 변합니다. 옆 병사한테 슬쩍 눈짓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탈북민인가 봐. 실화? 탈북민 아들이 군대에도 와? 보호자분 잠시만요. 신원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10초면 통과하는데 박철호만 15분을 세워놓습니다. 신분증을 복사하고 어디서 오셨냐, 현재 주소가 맞냐, 직업이 뭐냐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뒤에 줄 선 보호자들이 짜증 섞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12년간 익숙해진 자세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 나라에서 탈북민으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겨우 통과해서 면회 대기실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박철호의 뒷모습을 위병소 병사가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간첩은 아니겠지? 하. 웃음소리가 박철호의 등 뒤에 꽂힙니다. 박철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12년간 그래왔듯이. 면회 대기실. 보호자 10댓명이 앉아 있습니다. 박철호가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구석으로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 억양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평소 면회 대기실이라면 자녀 자랑으로 시끌벅적할 텐데 병원 응급실처럼 조용합니다. 한 어머니는 눈가가 빨개져 있고 한 아버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요즘 전화하면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리도요. 면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박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동화만의 문제가 아닌 건 아니겠지. 그때 한 어머니가 박철호에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도 아드님 면회 오셨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억양이 좀. 박철호가 대답을 피하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끼어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위병소에서 오래 걸리시던 분 아니에요? 대기실의 시선이 일제히 박철호에게 쏠립니다. 미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박철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때 행정실 쪽에서 한 남자가 큰 걸음으로 대기실에 들어섭니다. 오진석 상사입니다. 박동아 이등병 보호자분. 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진석이 박철호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색바랜 점퍼 거친 손. 이미 박철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사기록을 봤으니까요. 아, 아버님이 직접 오셨구나. 박동아 이등병이 현재 체력 보충 훈련 중이라 면회가 좀 어렵습니다. 체력 보충 훈련이요? 아들이 체력이 부족하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신교대에서 체력평가 전 항목 1등급을 받았는데요. 오진석이 살짝 멈칫하지만 금방 피식 웃습니다. 신교대 평가랑 자대는 다르죠. 전방부대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진석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대기실의 다른 보호자들도 다 듣게. 그리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드님이 부대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정 환경이 좀 특수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병사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단체 생활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면회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아버지가 탈북민이라는 걸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보호자들의 시선이 박철호에게 쏠립니다. 저 사람 탈북민이래. 아들이 여기 있나 봐. 세상에.
박철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집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12년이 가르쳐 준 겁니다.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더 큰 모욕이 돌아온다는 걸. 아들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규정상 보충 훈련 중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오진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철호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상사님, 보충 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평가에서 미달인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진석이 멈춥니다. 고개를 돌려 박철호를 다시 봅니다. 눈이 가늘어집니다. 아버님이 군대를 아세요? 아, 북쪽 군대는 좀 다르시니까. 대기실에서 또 한 번 미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남한 군대도 모르는 탈북민 주제에 뭘 안다고. 오진석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 내부 사항은 보호자분한테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오진석이 피식 웃으며 행정실로 사라집니다.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립니다. 박철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하지만 그의 무릎 위에서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오진석이 사라진 뒤 10분쯤 지났을 때 행정실 쪽에서 다른 남자가 나옵니다. 정태준 대위. 중대장. 깔끔한 전투복의 대위 계급장. 오진석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웃는 얼굴로 대기실에 들어섭니다. 박동아 이등병 보호자분이시죠? 중대장 정태준 대위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하셨죠? 오 상사가 좀 딱딱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정태준은 오진석과 다른 방식의 사람입니다. 오진석이 대놓고 찌르는 칼이라면 정태준은 웃으면서 찌르는 칼입니다. 아드님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대 적응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시니까. 또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드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면담도 자주 하면서 너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여기선 다 똑같은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듣기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박철호는 느낍니다. 이 말 자체가 아들을 구별짓는 거라는 걸.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는 말에는 아버지 출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따로 불러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병사들과 선을 긋는 겁니다. 대위님, 아들을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정태준이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잠깐 면회 주선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 사람은 오진석처럼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대신 특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만듭니다. 은혜를 입혀서 나중에 입을 막는 겁니다. 면회실에 동화가 들어옵니다. 박철호의 심장이 멎습니다. 푹 꺼진 눈. 10kg는 빠진 것 같은 얼굴. 입술이 바짝 말라있고 손목에 붉은 자국이 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눈입니다. 3개월 전 자대 배치 갈 때 빛나던 눈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동아야. 아빠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동아야. 아빠 좀 봐. 박철호가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투박하게 갈라진 손으로 아들의 볼을 감쌉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아무도 안 그랬어요. 훈련이 힘들어서. 동아야. 아빠한테는 말해. 동아의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진짜 괜찮아요. 빨리 돌아가요. 면회 시간 10분. 동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철호. 화장실을 찾는 척 복도를 걷습니다. 행정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야, 박동아, 그 간첩 아들 아버지가 면회 왔대. 실화? 그 탈북민? 키읔키읔. 대기실에서 봤는데 북한 말투 아직 남아있어. 옷도 막 입고 왔고. 공장에서 일한다던데 딱 그 티가 나. 아, 진짜 저런 집안 애들은 왜 군대를 오는 거야? 부대 관리만 복잡해지지. 박철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솔직히 빨갱이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북한 군인 출신이면 그 DNA가 어디 가겠어?
키읔키읔 DNA는 좀 심하다.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찝찝해. 아버지가 간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야, 그래서 내가 그놈 3개 잡는 거야. 간첩 새끼가 군대 와서 무사히 전역하면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지금 확실히 눌러놔야지. 맞아. 다른 병사들한테도 본보기가 되어야 해. 간첩 아들이랑 어울리면 같이 찍힌다는 거 보여줘야 나머지가 알아서 선 그어. 근데 그놈 체력은 좋지 않아? 체력이 좋으면 뭐해? 머리가 빨갱이인데. 키읔키읔 체력 좋은 간첩이 더 위험하지. 복수. 아, 그리고 그놈 얼마 전에 GOP 근무 중에 졸았잖아. 내가 잡아서 근무 끝나고 잠 안 재우고 반성문 수십 장 쓰게 하면서 너 여기서 졸면 진짜 간첩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울더라. 키읔키읔야 울보 간첩 키읔키읔키읔. 박철호의 등이 복도 벽에 닿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을 짚어서 겨우 서 있습니다. 간첩. 빨갱이. DNA. 12년간 이 나라에서 듣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까지 이 말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건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아들이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면회를 거부했는지, 왜 제발 오지 마요라고 했는지, 왜 방금 면회실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는지 전부 이해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오면 탈북민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니까. 아버지의 억양을, 아버지의 옷차림을,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들킬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할지 알기 때문에 숨겼던 겁니다. 평생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고개 숙이고 살아온 아버지한테 아빠 때문에 나도 이런 취급받아라는 말은 차마 못한 겁니다. 23살짜리 아들이 이를 악물고 혼자 버텨왔던 겁니다. 박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는 안 냅니다. 12년간 소리내서 운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탈북민이 소리내서 울면 불쌍하다는 동정을 받거든요. 박철호가 가장 싫어하는 건 무시가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박철호가 대기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겉으로는 아까와 같은 모습입니다. 색바랜 점퍼, 고개 숙인 자세.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까까지 위축되어 있던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12년간 꺼져 있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선명한 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건 공장 노동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12년 전 목숨을 걸고 군사분 계선을 넘어온 군인의 눈빛입니다. 박철호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까와 같은 모습입니다. 색바랜 점퍼, 고개 숙인 자세, 조용한 표정.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까지 웅크리고 있던 박철호의 어깨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는 걸. 12년간 박철호는 참아왔습니다. 취직할 때 탈북민이라 거절당한 것도 참았고, 집 구할 때 북한 사람한테는 못 빌려줘요라는 말도 참았고, 전 아내가 떠날 때도 참았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12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박철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액정에 금이 간 구형 폴더폰입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깁니다. 거의 맨 끝에 저장된 번호 하나.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번호입니다. 박철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깐 멈춥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12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강원도 출신입니다라는 거짓말도, 공장 노동자라는 평범한 삶도,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숨어 살아온 모든 것이요. 하지만 복도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간첩 새끼, 빨갱이 아들, 울보 간첩, 그리고 면회실에서 본 아들의 꺼져버린 눈. 박철호가 버튼을 누릅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박철호입니다. 전화를 받은 쪽에서 2초간 침묵이 흐릅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멈춥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급하게 일어서는 소리. 박철호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호가 전화한 곳. 12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곳.
국가정보원 대북협력관실입니다. 제 아들이 군 복무 중입니다. 강원도 전방보병대대에 부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간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전화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무적이던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선생님, 부대 이름과 해당 간부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 보병대대 중대장 정태준 대위, 행정보급관 오진석 상사.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대 면회 대기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박철호가 핸드폰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겉으로는 아까와 다를 바 없는 허름한 중년 남자입니다. 대기실의 다른 보호자들은 박철호를 슬쩍 보고는 관심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만든 파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북협력관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실장님, 박철호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장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표정이 확 변합니다. 박철호? 12년 만에? 무슨 일이래? 아드님이 군 복무 중인데 부대에서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분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어느 부대야? 강원도 보병대대입니다. 당장 국방부에 연결해. 장관실로. 국정원 실장급이 이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 직원이 물어봅니다. 실장님, 박철호 선생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십니까? 실장이 직원을 봅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야. 그분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새 신분도 정착 지원금도 고급 주거지도 다 거부하고 공장에서 혼자 일하면서 아들 키운 분이야. 그분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 아들 때문에. 실장이 전화기를 듭니다. 그분이 전화를 했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야. 30분 뒤. 국방부 장관실에서 강원도 전방보병대대 연대장실로 직접 전화가 갑니다. 연대장 김상훈 대령이 전화를 받습니다. 김 대령, 그 부대에 박동아라는 이등병 있지? 김상훈 대령이 당황합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이등병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군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박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아 이등병의 아버지가 박철호야. 그 이름 들어본 적 없어? 박철호요? 보호자 중에. 탈북민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전화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김대령. 박철호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면 안 돼. 지금 당장 보고서 올려. 박동아 이등병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장관님, 도대체 박철호가 누구? 김대령. 박철호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오후에 사람 보낼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상훈 대령의 손이 떨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훈 대령이 즉시 정태준 대위를 호출합니다. 정 대위. 박동아 이등병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 아들. 닥쳐. 정태준이 멈춥니다. 연대장이 부하 장교한테 닥쳐라고 하는 건 군 생활에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박동아 아버지한테 그동안 뭐라고 했어? 예? 면회 오셔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것만 했어? 정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립니다. 연대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가정 환경이 좀 특수하시니까 아드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특수한 가정 환경이라고 했어? 면회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그건 사실 확인 차원에서. 김상훈 대령이 책상을 내려칩니다. 정대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이등병 아버지 이름을 말했어. 장관이 직접 이등병 아버지 이름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정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집니다. 오늘 오후에 국정원에서 사람이 와. 그 전에 박동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보고서로 올려. 빠진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못 살려.
정태준이 행정실로 돌아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오진석 상사가 물어봅니다. 대위님 무슨 일 있습니까? 오 상사. 박동아 아버지가 누구야? 탈북민 아저씨요. 공장에서 일하는.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 오진석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같은 날 오후. 부대 연병장 위로 거대한 굉음을 내며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국방부 장관실의 긴급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 사령부 요원들과 검은 양복의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뛰어내립니다. 위병소와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위병소 병장이 헬기에서 내린 요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아침에 탈북민 아저씨한테 간첩은 아니겠지? 하고 웃었던 그 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방첩사와 국정원 요원들이 곧장 연대장실로 직행합니다. 김상훈 대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놓습니다. 겉면에 극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 대령님, 이건 박철호 선생님의 실제 이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합니다. 봉투가 열립니다. 김상훈 대령이 서류를 읽어 내려갑니다. 읽으면서 대령의 표정이 변합니다. 놀람, 충격, 경악. 서류를 든 손이 떨립니다. 이 사람이 그 박철호야? 박철호. 전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특수작전 장교. 대위 계급. 12년 전 박철호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최정예로 분류되는 특수작전 장교였습니다. 단독 침투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수차례 난파 임무를 부여받았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남쪽으로 보내는 최고 등급의 공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는 난파 임무 수행 중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박철호가 귀순할 때 가지고 넘어온 것.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침투 루트 전체 지도, 난파 간첩 7명의 신원 정보, 그리고 북한 군부의 핵심 군사작전 계획서. 이 정보 하나로 대한민국 국군은 전방 방어 체계를 전면 재편했습니다. 난파 간첩 7명이 검거되었고 확인되지 않았던 침투 루트 3곳이 차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의 대북 정보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 박철호가 가져온 군사작전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대 강원도 전방 보병대대에 대한 기습 침투 계획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이 부대의 GOP를 뚫고 기습 침투하는 작전이 실제로 존재했고 박철호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그 작전이 무력화된 겁니다. 이 부대의 방어 체계가 바뀐 게 박철호 덕분입니다. 이 부대 군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게 박철호 덕분입니다. GOP 근무표를 짤 수 있는 것도, 면회일에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 덕분입니다. 박철호는 귀순 직후 국정원 보호 프로그램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제공하려던 새 신분, 고급 주거지, 정착 지원금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그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원에 전화를 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김상훈 대령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정태준 대위, 오진석 상사 관련 간부 전원 내 사무실로 집합. 그리고 박철호 선생님을 모셔오는 거야. 10분 뒤. 연대장실. 정태준 대위, 오진석 상사 관련 간부들이 한쪽 벽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무도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연대장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굳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정원 사람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박철호가 들어옵니다. 아침에 면회 왔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색바랜 점퍼, 낡은 운동화, 거친 손. 하지만 하나가 다릅니다. 고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철호 뒤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서 있습니다. 오진석 상사가 먼저 박철호를 알아봅니다. 아침에 면회 대기실에서 가정 환경이 특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웃었던 그 탈북민 아저씨입니다. 왜 이 사람이 연대장실에 있지? 왜 국정원 사람이 이 사람 뒤에 서 있지?
오진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정태준 대위도 알아봅니다. 아침에 특별히 면회 주선해드리겠습니다라며 은혜를 베푸는 척했던 그 허름한 아저씨. 정태준의 입이 반쯤 벌어집니다. 김상훈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태준과 오진석을 번갈아 봅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겁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톤입니다. 정대위. 네. 오늘 아침에 면회 대기실에서 이분한테 뭐라고 했어? 아드님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확히 말해. 정태준이 침을 삼킵니다. 가정 환경이 좀 특수하시니까. 특수한 가정 환경. 면회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 10명 앞에서 이분 아들이 탈북민 아들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한 거지. 그건 사실 확인 차원에서. 김상훈 대령이 책상을 내려칩니다. 연대장실이 쩌렁하게 울립니다. 정태준이 움찔합니다. 사실 확인? 그게 중대장이 면회 대기실에서 할 일이야? 보호자 신상을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까발리는 게 장교가 할 짓이야? 김상훈 대령이 오진석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오 상사. 네. 병사들한테 박동아 아버지 북한 출신이니까 조심해라. 이상한 낌새 보이면 보고해라. 이 말했어? 오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아는 건지. 대답해. 그건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 그럼 그 관리 차원이란 게 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박동아 이등병 GOP 새벽 근무 편성 3개월간. 새벽 근무가 다른 병사 평균의 3배야. 이것도 관리 차원이야? 오진석이 입을 달싹거리지만 말이 안 나옵니다. 박동아 이등병 잠도 안 재우고 가혹하게 굴면서 너 여기서 졸면 진짜 간첩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지? 이 말도 했다면서. 오진석의 무릎이 꺾입니다. 자기가 행정실에서 웃으면서 자랑하듯 했던 말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 박동아 별명이 간첩이래. 울보 간첩이라고도 부른다면서. 그게 오 상사 입에서 시작됐어? 그건 병사들끼리. 아까 행정실에서 다른 간부들이랑 뭐라고 했어? 빨갱이 아들이다. DNA가 어디 가겠냐? 이 말 안 했어? 오진석이 고개를 떨굽니다. 더 이상 변명이 안 됩니다. 김상훈 대령이 한 발짝 다가서며 정태준과 오진석을 동시에 봅니다. 이제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김상훈 대령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갑니다. 이분이 12년 전에 가져온 정보 덕분에 이 부대 방어 체계가 바뀐 거야. 이분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침투 루트 정보 덕분에 우리 부대 GOP가 뚫리지 않은 거야. 정대위가 지금 안전하게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이분 덕이야. 오 상사가 GOP 근무 편성표를 짤 수 있는 것도, 그 근무표에 박동아를 매일 새벽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분이 가져온 정보로 침투 루트가 차단됐기 때문이야. 연대장실이 무덤처럼 고요해집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너희가 간첩이라고 불렀어. 빨갱이라고 불렀어. DNA가 어디 가겠냐고 했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불렀어. 정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립니다. 벽에 등을 기대서 겨우 버팁니다. 오진석은 이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 상사. 아까 이분한테 북쪽 군대는 다르시니까라고 했다면서. 오진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대기실에서 웃으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북쪽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까? 이분은 북한 정찰총국 최정예 특수작전 장교 출신이야. 오 상사가 행정실 의자에 앉아서 근무표나 짜고 있을 때 이분은 실제 전장에서 단독 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 오 상사군 경력 30개를 합쳐도 이분의 실전 경험에 못 미쳐. 오진석의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한테 북쪽 군대는 다르시니까라고 했어. 웃으면서. 군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김상훈 대령이 정태준을 봅니다. 정대위. 내가 면담 때마다 박동한테 했다는 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냐? 아버지가 특수한 분이시니까 다른 병사들이 불편해하는 거 이해해라. 너무 튀지 마. 조용히 있어. 이 말이 중대장이 병사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 출신을 병사 본인한테 되씹어주는 게 장교야? 정태준이 입을 열려 하지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연대장실에 서 있는 간부들 전원의 얼굴이 백지장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박철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옵니다. 박철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옵니다. 정태준과 오진석을 정면으로 봅니다. 12년간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남자입니다. 12년간 억양을 감추고 출신을 속이고 강원도 출신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살아온 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철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공장 노동자의 그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찰총국 최정예 특수작전 장교.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실전에서 단련된 눈빛입니다. 정태준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자기보다 체격이 작고 허름한 옷을 입은 이 중년 남자에게서 왜 이런 압도적인 기운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박철호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억양을 감추려고 조심조심 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 북한 억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오 상사. 오진석이 움찔합니다. 오 상사가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드님 가정 환경이 특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 군대는 다르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 다 듣게. 면회 대기실 한복판에서 오진석이 고개를 떨굽니다. 오 상사. 눈 들어서 나를 보십시오. 오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박철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낍니다. 그 눈빛. 이건 민간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해온 오진석도 이런 눈빛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 상사가 병사들한테 간첩 아들이랑 어울리면 같이 찍힌다고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혼자. 오진석의 입술이 떨립니다. 오 상사가 근무 편성해서 제 아들만 새벽에 넣었습니다. 신원 특이자는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더 서야 한다. 규정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 아들이 GOP 근무 중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아들한테 오 상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여기서 졸면 진짜 간첩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지? 쓰러진 병사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오진석의 눈에 물기가 어립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 상사. 아까 행정실에서 다른 간부들이랑 제 아들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울보 간첩 키읔키읔키읔. 제 아들이 울었던 게 오 상사한테는 웃음거리였습니까? 오진석의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철호가 시선을 돌립니다. 정태준을 봅니다. 대위님. 정태준이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못합니다. 대위님은 오 상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정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오 상사는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대놓고 찌르는 칼입니다. 근데 대위님은 웃으면서 찔렀습니다. 아드님한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관심입니까? 정태준이 입을 열려 합니다. 입 다무십시오. 박철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갑니다. 연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김상훈 대령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위님이 면담할 때마다 제 아들한테 한 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냐? 아버지가 특수한 분이시니까 다른 병사들이 불편해하는 거 이해해라. 너무 튀지 마. 조용히 있어. 이 말을 들은 23살짜리 제 아들이 뭘 느꼈을지 대위님은 생각해봤습니까? 침묵. 제 아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나는 아빠 때문에 여기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구나. 아빠가 탈북민이니까 나는 군대에서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이 나라에 온 게 죄가 되니까 나는 여기서 간첩 소리를 들으면서 참아야 하는구나.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병사한테 이걸 가르쳤습니다. 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반성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대위님이 아침에 저한테 특별히 면회 주선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까? 면회가 특혜입니까? 정태준의 고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위님. 박철호가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정태준과의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됩니다. 대위님이 아침에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돌려서 했지만 뜻은 같습니다. 12년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고개 숙이고, 억양 감추고, 출신 속이고, 대위님이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용히 있어라를 제 아들한테도 시켰습니다. 23살짜리 제 아들이 3개월 동안 혼자 밥 먹고 간첩 소리 듣고 새벽 근무에 쓰러지면서 조용히 참았습니다. 왜? 중대장님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탈북민이니까 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저한테 면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오면 억양 때문에 탈북민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니까.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또 미안하다고 자책할까봐. 23살짜리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이 만든 겁니다. 대위님의 관심이 만든 겁니다. 연대장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철호가 방 전체를 봅니다. 정태준, 오진석, 그리고 벽에 서 있는 간부들 전원. 나는 12년 동안 이 나라에서 간첩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취직하면 북한 사람은 좀. 집 구하면 탈북자한테는 못 빌려줘요. 아이 학교에서는 간첩 아들. 12년을 참았습니다. 나한테 하는 건 참을 수 있으니까. 박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흐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한테까지 간첩이라고 한 건. 박철호가 오진석을 봅니다. 오진석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건 못 참습니다. 박철호가 정태준을 봅니다. 정태준이 시선을 피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저를 사살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온 겁니다. 내가 가져온 정보로 간첩이 잡혔고 침투 루트가 차단됐고 이 부대가 지금까지 안전한 겁니다. 그 정보를 가져온 사람의 아들한테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DNA가 어디 가겠냐고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진짜 간첩을 잡아온 사람의 아들을 간첩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한마디에 연대장실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등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 역설이, 그 아이러니가 그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김상훈 대령이 입을 엽니다. 정태준 대위 보직 해제. 오진석 상사 보직 해제. 관련 간부 전원 군사경찰 임계. 부대 전면 감사 실시. 정태준과 오진석이 끌려나갑니다. 정태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양쪽에서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의 시선은 끌려나가는 간부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대령님. 김상훈 대령이 박철호를 봅니다. 이게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김상훈 대령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까 면회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들도 전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면회 오지 말라고 한 보호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면 감사 결과 박동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가정환경 특이자로 분류된 병사 11명이 유사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가정. 특수한 배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차별이었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군의 보호자 출신 및 배경에 따른 장병 차별 근절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한 달 뒤 동아가 박철호에게 전화를 합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입니다. 아빠. 동아야. 아빠 다음 면회일에 와요. 가도 되겠냐? 와요. 이번엔 내가 아빠 보고 싶어요. 박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웁니다. 면회일. 박철호가 부대 정문에 섭니다. 색바랜 점퍼, 낡은 운동화.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고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위병소 병사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출생지 함경북도. 이번에는 세워놓지 않습니다. 보호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면회실. 동아가 뛰어나옵니다. 3개월 전 푹 꺼져 있던 눈에 빛이 돌아와 있습니다. 아빠. 동아가 박철호를 안습니다. 꽉. 아빠 미안해요.
오지 말라고 해서. 미안하긴.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 그 말 하지 마요.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박철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봅니다. 살이 좀 붙었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동아야. 네. 아빠가 앞으로는 안 숨을게. 더 이상 강원도 출신이라고 안 할게. 동아가 웃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 나도 안 숨길게요. 우리 아빠 탈북민이라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 부자가 다시 앉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말투가 남아있다고 간첩 취급하고 탈북민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의 아들을 간첩이라고 부른 그 입으로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누군가를 출신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가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한 달 안에 반드시 행운이 찾아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